이 남봉꾼의 끝은 어디인가? 자, 어쨌든 이 릴리와 또 결혼을 해요. 예, 듀풍과는 이제 끝을 내고 관계를 끝을 내고 참나. 19세기의 음악은 뭐니뭐니 해도 독일 중심이었습니다.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바그너 등이 그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그 판도를 프랑스로 바꿔놓은 장본인 바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의 음악은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 중에 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드뷔시를 둘러싸고 권총 자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남봉꾼 드뷔시. 자, 1편을 안 보신 분들께서는 1편을 먼저 봐주시고요. 남봉꾼 드뷔시 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천TV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아마추어 성악가 바로 바니의 부인의 남편이었죠. 앙리의 정말 대단한 선택으로 인해서 드뷔시는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드뷔시는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천재였었죠. 이태리에서도 천재적인 이 기질 때문에 로마 대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첫 번째는 1883년 칸타타 전투사라고 하는 곡으로 2등상을 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듬해인 1884년 역시 칸타타 형식의 탕자라는 곡으로 1등상을 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마 대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마 대상이 어떤 상이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로마 대상은요, 프랑스에서 이태리 로마로 유학 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같은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랑프리 드 롬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프랑스의 젊은 예술가들이 로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166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뷔시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었는지는 자타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1887년 드뷔시는 이태리 유학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유학생활 중에 로마 대상까지 받았고 음악가로서 좀 탄탄한 길이 열리나 싶었지만 사실은,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 음악계의 문을 두드리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청년 드뷔시에게 지고지순하고 헌신적인 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 바로 재단사의 딸인 가브리엘 듀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녹색 눈에 금발머리를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굉장히 순진하고 정이 많은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여인인지는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남봉꾼 드뷔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참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박수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둘, 드뷔시와 듀퐁, 이 둘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자, 보통 드라마를 봐도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작지만 깔끔한 단칸방 혹은 옥탑방,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의 캐릭터는 사시를 준비하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화장기 없는 되게 순수한, 그리고 아침에 앞치마를 두르고 두부를 썰면서 된장찌개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남편의 그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그 하얀 와이셔츠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옥탑방 위에서 이렇게 빨래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지막히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의 표정. 자, 그런 표정들이 클로즈업 되면서 어떤 모습이 담겨질까요?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얼굴 표정에 보이는, 클로즈업 되면서. 보통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포옹도 해주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 고마웠어,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그러면 이제 또 아내는 또 그런 남편의 이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내조를 잘했구나, 남편 사랑해요, 요런 행복한, 그쵸?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줄거리가 또 펼쳐지잖아요. 그 다음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드뷔시에게도 그 좋은 결과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결과물이 어떠한 결과물이냐? 드뷔시를 일약 스타로 만들 수 있는 드뷔시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브리엘 듀퐁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이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곡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이 드뷔시의 작품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란 곡을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라고 하는 이 곡은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라고 하는 이 시를 드뷔시가 관현악곡으로 표현해낸 곡입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곡이 바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분위기가 좀 관능적이고 매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야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피에르 불리에즈는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대음악은 이 곡과 함께 깨어났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평가를 했죠. 정말 이 작품 하나로 인해서 드뷔시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신이라고 하는 이 목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숲의 신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남자의 모습이고요, 남자의 얼굴과 염소의 몸 그리고 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말라르메의 시에 나오는 목신은 관능적이고 꿈 같은 경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능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녀들에게 관능적으로 입을 맞추지만 곧 그 꿈 혹은 환상은 사라져버린다. 다시 지루해진 목신은 에로틱한 몽상을 해보거나 태양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다시 오후의 숲속에서 잠에 빠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라고 하는 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느낌이 나는, 굉장히 관능적인 이런 느낌이 나는 이런 시를 드뷔시는 음악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어떻게 음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드뷔시는 표현해 냈을까요? 이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처음 들으시면 조성을 알 수 없는 음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서는 금지되었던 그런 음정들이기도 한, 어떻게 보면 뭐 악마의 음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음정인데요. 증사도, 뭐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트리톤, 뭐 삼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음정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곡의 분위기를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 곡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곡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음악으로 인해서, 이 목신의 오후 전주곡으로 인해서 드뷔시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의 결과, 이 듀퐁과 드뷔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죠. 이 듀퐁의 내조, 드뷔시를 향한 뒷바라지. 그런데 이제 드뷔시는 일약 스타가 됐어요. 자,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던 듀퐁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지 않나요? 드뷔시는 워낙에 옷도 잘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주목받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었던 아내. 당연히 밖에서 자기는 이제 스타가 됐으니까 비교가 되겠죠.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괜히 뭐 신경질만 내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또 이제 뭐 드뷔시가 또 이제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확 또 드뷔시를 또 되게 또 이렇게 막 띄워줬겠죠. 집에 오면 또 어때요?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옷 한 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 10년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많은 부분 드뷔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줬어요. 자, 그럼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드뷔시는 가수였던, 여자 가수였던 테레제 로즈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까지 합니다. 자, 듀퐁은 그런 사실이 이제 다가오니까 권총으로 자살까지 해요. 다행히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약혼은 파혼이 되고 드뷔시는 다시 듀퐁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 제가 이러니까 드뷔시를 남봉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봉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드뷔시, 자, 듀퐁에게 좀 돌아갔으면 다 좀 정리를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듀퐁의 친구였던, 그리고
이 드뷔시와 듀퐁과 지인이었던 패션 모델인 릴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눈이 맞습니다. 참, 이 남봉꾼의 끝은 어디인가. 자, 어쨌든 이 릴리와 또 결혼을 해요. 예, 듀퐁과는 이제 끝을 내고, 관계를 끝을 내고, 참나. 어쨌든 이 릴리와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면 잘 살아야지 이제. 예?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남봉꾼의 기질이 끝났느냐? 자, 남봉꾼의 드뷔시, 남봉꾼 드뷔시의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신의 오후 전주고 한번 꼭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화를 조금 낮추고 남봉꾼 이야기를 다시 3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